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하시죠.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네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실적 빅 위크입니다.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잘 체크를 해 가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그동안 지하를 파고 또 파던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양시장 모두 우상향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2차 전지는 코스닥을 이끌어주면서 양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으로 마감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나 집 나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34거래일 만에 삼성전자에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을 해줬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셀 소재부터 업체까지 고루 날아줬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반등장이 내일도 지속되길 바라보면서요. 정리 잘 해보고 내일장을 위한 현명한 투자 전략도 함께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는요.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생방송 50분 또 알차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로 채워가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골드라인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께 황금빛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매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비법, 꿀팁까지도 가득 챙겨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그동안 방송 공략주로 어떤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고 계신지 결과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들의 성적표로 만나보시죠. 일단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샤페론부터 정말 불과 같은 상승률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거의 100%에 다다른 99.32%의 상승률을 온전히 한 종목만으로도 공략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 밑에 보시면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펜트론 한 달여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또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두 종목 모두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비만 치료제 쪽에서 대봉LS 한 종목 더 공략해보면서 50% 훌쩍 뛰어넘는 그런 상승 탄력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추가적인 전략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보다 더해서 이 외에도 어떤 종목들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알아봄과 동시에 이 종목들의 장중 가이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준비를 해뒀습니다. 입장 방법 활용하셔서 챙겨보시면 되겠는데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후면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이 여전히 번거롭다, 헷갈린다라고 하신다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딱 3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선택하셔서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의 출발도 우리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달려가 보시죠. 전문가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주말 또 보내고 왔으니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네, 주말을 이제 보내고 왔는데 다행히 지수는 우리 시장에서 또 반등세가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이제 괜찮게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주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의 구간에 왔다라고는 이제 미리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는 어느 정도 언지는 이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하면 안 될 그런 중요한 라인도 다 제시를 해드렸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저와 함께 QR코드 찍고 오셔가지고 공부방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매매 위주로 그날 이제 강한 종목을 잡아서 물리는 일 없이 좀 짧게 트레이딩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 길어봤자 뭐 하루 이틀 정도 종목을 보유를 하고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하고 최대한 그 현금 보유 비중을 가지고 계좌 회전율을 좀 빨리빨리 돌리는 그런 성향의 어떤 트레이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제가 주도주의 어떤 단타 위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방송에서는 조금 길게 멀리 봤을 때도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공략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괜찮은 종목 들고 나와봤고요. 그래서 방송 함께 끝까지 시청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황소 같은 종목들만을 저는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여 개가 넘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만 이런 강한 종목을 추려서 뭐 두세 종목 안으로 추려서 그 종목들 내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제 이런 강한 종목들을 위주로 좀 공략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방송에서 어떤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는지 같이 함께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9월 달에는 바이오주들을 위주로 좀 많이 공략을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유동성 공급 정책과 더불어서 우리가 9월 중순쯤부터 어떤 바이오주의 차트상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9월 중순부터 바이오주들의 어떤 변곡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하락을 혹은 하락 횡보를 멈추고 다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런 변곡점이 제 입장에서는 이제 9월 중순이었다라고 보여졌었고 이제 그에 맞게 또 좋은 종목들이 등장을 해줘가지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샤페론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쪽 재료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와도 엮여 있고요. 뭐 원형 탈모 그리고 아토피까지 여러 가지 엮여 있었고요. 그래서 9월 4일에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대략 고점 대비해서 99% 정도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0.7% 정도 이제 더 상승해주면은 이제 세 자릿수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9월 말에 제가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이제 면역 항암 치료제 관련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약 30% 정도 잘 상승을 이제 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도 펩트론이 아니라 펜트론입니다. 펜트론. 그래서 반도체 관련한 기업이고요. 10월 초반에 반도체 섹터에서도 바이오주가 조정을 받고 반도체 섹터가 다시 반등이 나와줄 때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높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40% 정도 잘 상승을 한 그런 이력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올바이오 파마랑 펜트론 같은 경우는 괜찮게도 이제 목표가를 잘 터치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멀리 보고 이제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진행형 상태로 이제 종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봉LS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조금 가장 먼저 8월 말에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이 종목도 단기간 대비해서 이제 50% 정도 잘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이제 왜 공략을 도와드릴 수 있었는지 이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넘어가는 그런 우량한 종목에 속하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속해 있고 제가 이날 이제 공략을 도와드려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잘 상승을 해준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주봉상 조금 큰 그림에서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앞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횡보를 했던 이런 박스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돌파를 해주었죠. 주봉상 이 위쪽에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금 좋은 신호로 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종가상 마감을 해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어떤 N자형 파동을 이제 예측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대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가상 마감해주고 이제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슈팅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일봉상 다시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주봉상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눌림목의 이제 위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놨지만 여기서 한 번에 뻗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눌림에 대한 관점으로 여기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다시 N자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도가나 혹은 목표가를 이제 보실 때는 저 같은 경우 이 종목의 어떤 1차 목표가를 5만 원으로 봤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주가의 파동을 얘기를 할 때 이런 N자형의 파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N자형이라는 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대칭 이론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1차 파동이 나오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 이 변의 길이랑 이제 이 변의 길이랑 1대1의 비율로 나타날 확률이 이제 높다라는 그런 어떤 대칭 이론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기서 이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여기랑 이제 여기 길이가 뭐 대략적으로 이제 1대1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1차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종목을 이제 핸들링 하실 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자주 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강한 종목을 그날 이제 데이 트레이딩의 관점 혹은 단타의 관점으로 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 색깔 이 선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기법들 중에 하나인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타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선 골드라인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1차적으로 인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가서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돌파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슈팅이 나오기 전에 이런 데서 골드라인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현상이 먼저 사전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골드라인 이제 돌파하고 나서 뭐 10%가 넘는 그런 파동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익절을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2조가 넘어가는 그런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10%를 다 챙기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분할 매도의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하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정도 만약에 수익 구간을 주게 된다고 하면은 절반 정도는 이제 내가 가진 수량의 절반의 익절을 하고 나머지의 절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위로 열어놓고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저는 괜찮은 어떤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많이 구사를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절값을 미리 이제 챙겨놓고 이 수익금을 담보로 조금 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트레이딩을 전략을 구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단타로서도 여러분들이 꽤나 안정적인 그 리스크를 이제 감내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이런 어떤 주도주의 데이 트레이딩 단타 전략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제가 펨트론이라고 하는 종목도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봉상 여기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5일선 여기 보이시게 되는 이제 5일선을 좀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 단기간에 잘 상승을 해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마찬가지로 달성을 여기서 해주었고요. 그래서 30% 정도 단기간에 잘 올라주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던 위치가 여기인데요. 이제 10월 초죠. 10월 이제 초에 공략 도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뉴스가 나온 날이 이제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 날.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가 10월 23일, 여기가 10월 23일이죠. 그래서 이날 조금 앞서서 있었던 이런 구간들보다는 이날에 시장에서 조금 더 뉴스를 띄우면서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어떤 상방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우리는 어떤 차트적으로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뉴스는 제가 이제 포착 당시 이후에 꽤나 먼 이후에 뉴스가 나왔던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뉴스는 어떻게 보면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가 나올 때 매수를 이런 데서 하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물리실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차트의 어떤 사전적인 우리가 의도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런 날에는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날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굉장히 잘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도 단타로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요소 중에 하나인 거지, 뉴스만 바라보고 너무 오랫동안 홀딩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이 자주 하는 그런 개미털기에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는 점도 당부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트론을 주봉상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강한 하락 추세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을 좀 동반을 해서 돌려놓는 모습을 좋게 봤었고요. 그리고 주봉상에 이 노란색 선이 보이시는 게 이제 20선입니다. 그래서 주봉상 20선을 이 위에 종가상 이 위로 올려놓는 모습도 좀 좋게 보고 공략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잘 슈팅이 나와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노란색 선 골드라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단기 매매 활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골드라인을 돌파 못하다가 돌파를 했었을 때 이런 데서 우리가 매수의 타점으로 근거를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뭐 똑같이 플러스 10% 이상의 어떤 상승 파동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어떤 플러스 3%의 어떤 익절값을 일단은 챙기고 이제 나머지만 조금 더 위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플러스 3%를 챙기는 게 누구는 뭐 비판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요즘 시장같이 특히나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익절을 줬을 때 챙기는 것도 사실 잃지 않는 어떤 투자의 최우선적인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잃지 않다 보면은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또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관점으로 입각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어떤 매매 트레이딩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매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가미가 좀 되어야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의 기술적인 요소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라인 돌파하고 이제 슈팅이 잘 나와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이제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슈팅이 좋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법을 입히실 때도 좀 좋은 종목에 좋은 기법을 입히셔가지고 괜찮은 수익률을 얻어 가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펜트론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서 10월 7일에 여기서 한번 이제 단타의 어떤 타점으로 공략이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슈팅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골드라인을 이제 노란 색깔 돌파했을 때 이런 데서 우리가 매수의 근거로 삼아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충분히 괜찮은 슈팅 값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에 대한 어떤 수익률은 충분히 주고 나서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라인 같은 경우는 QR 찍고 오셔가지고 제 공부방에서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하나의 어떤 단타 기준선으로 잘 활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샤페론이죠. 샤페론도 이제 여기에서 일봉상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이제 그대로 잘 원웨이로 상승해가지고 여기까지 대략 뭐 99% 정도 잘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이제 공략을 도와드리고 나서도 여기서 상한가도 가주었고요. 뭐 계속해서 20% 넘는 그런 장대 양봉들이 이제 잘 출현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성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번 양봉을 뽑을 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잘 뽑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타의 어떤 타점이 왔었을 때 어떤 좋은 슈팅 값을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라인을 이제 마찬가지로 활용을 해서 이 종목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9월 24일에 3분 봉상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골드라인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돌파했을 때 우리가 이런 데서 매수해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 15% 정도 상승 파동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구간에서 분할 익절 챙기면서 나머지만 조금 더 위로 홀딩하는 전략 구사해 보시면 괜찮은 리스크 테이킹적 어떤 트레이딩이 잘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봉 LS도 제가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이런 대시세를 만들어내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런 어떤 소화를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런 흐름들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런 장기간의 어떤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주포들이 이런 매집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는 어떤 구간이 되겠죠.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모으고 나서 매집을 하고 이제 주가를 날렸는데
이 보시게 되면 여기 매집 구간이 대략 100% 정도 되는 그런 박스권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의 크기에 대비해서 너무 1차 슈팅 값이 작게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대봉 LS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략을 한 번 더 드렸었고, 여기서도 이제 공략을 7월 달에 7월부터 제가 이거 비만 치료제 테마로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기서도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이게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여기서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찍어주고 이 조정폭이 꽤나 깊게 빠져주었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 종목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니까 조금 더 추세 전환이 될 때까지는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거 너무 일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왜 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여기서 박스권이 100%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00% 정도 매집을 했는데 주가를 여기까지밖에 상승을 못 시키고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N자에 대한 어떤 2차 상승 파동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눌렸다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여기서 한번 찍어주고 다시 밀리고 나서 여기서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신호를 만들어줬을 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대봉 LS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50% 정도 잘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비만 치료제 섹터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이날 장대 양봉날에도 비만 치료제로서 1등의 역할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상한가 간 날도 비만 치료제로서 이제 1등의 역할을 해주었고, 뭐 이런 데서도 계속 1등으로 잘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이 이제 단타의 관점에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략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한 종목만을 이제 관심 종목에 넣고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테마에서 1등주가 단타 타점에 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무조건 공략을 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상따가 됐든 혹은 종가 베팅이 됐든 아니면 장중에 뭐 눌림목이 됐든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골드라인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골드라인 돌파했을 때 이런 데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뭐 15% 넘는 그런 파동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런 데서 익절값을 잡고 익절값을 이제 챙기면서 분할 매도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강한 종목, 대봉 LS가 그래도 일봉상의 흐름도 그렇고 뭐 한번 상승을 할 때 괜찮은 슈팅을 주는 그런 강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제 라인 돌파하고 슈팅이 나올 때 이런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드리는 좋은 종목만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도 이제 기법을 그 종목에 대입을 했을 때 괜찮은 어떤 결과값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을 먼저 발굴하려는 그런 노력을 이제 먼저 선행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미숙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하단에 QR 찍고 오셔가지고 공부방 같이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 가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공략을 해드리고 좀 짧은 기간 안에 다 바로바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좀 바로 빠른 시간 안에 상승을 해주는 종목이 좀 정확한 매수 타점에 이제 걸려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의 어떤 위치가 기간적인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최소한의 기회 비용을 가져가면서 내 자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를 하거나 혹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기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주가가 뛰기 직전에 있는 그런 종목을 잘 포착을 하시면은 조금 더 기간적인 기회 비용을 날리지 않을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제가 공부방에서 인사이트가 생각날 때마다 좀 전달을 자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 찍고 오셔가지고 저를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은요, 매일매일 종목들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혹은 단타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고 시장 대응 전략도 함께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일 또 방송에 출연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방송 외의 시간에도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는 두 가지의 입장 방법 저희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일단 첫 번째 QR코드 가볍게 스캔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뜨는 링크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주 혹은 우량주에 관한 단타 이야기 충분히 채워보실 수가 있고 또 무료로 준비해드리고 있는 자료집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성함,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분까지 입장문 활짝 열어드릴 거니까 두 가지 입장 방법 선택하셔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산뜻하게 출발했던 월요일장 어떤 종목과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끝났으니 또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들에서 우리 시장을 이끌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미장이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도 괜찮은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뭐 엔비디아도 0.8% 잘 상승을 해주면서 미장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쪽에서도 뭐 삼성전자의 어떤 호재 뉴스와 더불어서 괜찮은 반등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삼성전자 관련 뉴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가 어떤 그 허위 보도에 대한 부분이 좀 자주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엔비디아 HBM 그 공급 파트너로서의 어떤 뉴스가 나왔었을 때 조금은 약간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오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또 장 막판까지 오후장까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우리 장을 이끌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QR측 오시게 되면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뭐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느냐면은 이 삼성전자가 강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2%에서 3% 정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수급을 다 빨아갈 때는 우리가 시장에 괜찮은 어떤 강한 테마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대형주 매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테마주 매매로서는 조금 매매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오늘도 아침부터 삼성전자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게 오후장에도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혼자 독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매매할 수 있는 장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생각보다 오늘 장에서 강한 그런 테마는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좀 어떤 테마들이 있었느냐를 여쭤보신다고 하면은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 테마가 그래도 장을 이제 조금은 어느 정도 이목을 끈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HI라는 종목이 좀 개별 뉴스를 달고 며칠 전부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BHI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 초반에 먼저 상승을 했지만 막판에는 G2파워라는 종목이 25% 넘게 잘 상승을 해주면서 1등의 역할을 잘 탈환을 했던 것으로 보였고요. 하지만 어떤 원전 섹터 내에 전체적인 호재라기보다는 사실 각각의 어떤 개별 뉴스를 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G2파워 같은 경우도 오늘장 같은 경우에 원자력 발전에 완전히 국한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 이 G2파워가 미국 쪽에서 이제 2차 전지와 ESS 쪽에 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서 G2 아메리카라는 어떤 법인을 설립을 하고 투자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재생에너지 쪽에 조금 더 재료로만 봤을 때는 가깝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SK 이터닉스도 이제 개별 뉴스를 달고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어떤 섹터적으로 봤을 때는 G2파워가 오늘 그나마 봐볼 만한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뭐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거래대금이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률이 높았던 이 TLB가 뭐 1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섹터를 이제 축을 잡아주고 있는 실질적 대장은 이제 삼성전자였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떤 대장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장에서 어떤 1등의 역할을 잘 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의 1등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을 D라고 하면 내일 장은 D 플러스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했던 종목은 내일 장, 오전 장 9시부터 10시 반까지 다시 한번 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을 우리가 충분히 시나리오의 하나로 넣어두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는 장 초반까지는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D 플러스 1일에 대한 어떤 매매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날에 제 타점에 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어떤 시세 연속성을 보여준다는 거는 그 종목이 굉장히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D 플러스 1일에 대한 어떤 매매법과 그런 종목들을 같이 한번 이제 매매를 해보고 단타로서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단에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 테마의 흐름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1분 봉상 반도체 테마부터 보게 되면은 오전장에 에이징랜드가 전일에 그 테슬라 관련 뉴스를 달고 상승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금요일장에. 그래서 오늘장도 아침 초반에 괜찮은 슈팅이 나와주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1등의 역할을 잘 해줬었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TLB라는 종목이 에이징랜드를 제치고 1등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받쳐주니까 이런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조금만 더 오전장에 여기까지 이렇게 눌렸으면은 제가 여기서 눌림목을 이제 공략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D 플러스 1일에 대한 어떤 매매법이죠. 우리가 전일 이 D 금요일장에 에이징랜드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장 눌림목을 이제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 이런 어떤 흐름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의 흐름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7월부터 그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 대한 어떤 하락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는 뭐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으니까 이런 추세를 타고 잘 가고 있으니까 별로 아마 제 말을 안 들으신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부터 그 지수의 하락을 이제 봤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봉상 거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앞에서 지지대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다 한 번에 하락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들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어디까지 빠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가격대가 이제 64,100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5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격대를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에서 64,100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64,100원을 이제 이탈하니까 여기서 장대 음봉이 딱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이탈하니까 이제는 이제 59,000원을 이탈하면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59,000원입니다. 이탈하니까 바로 장대 음봉 또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중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급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구간을 저는 중요 가격대로 봤었고요. 그래서 일봉상 조금 세밀하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제가 설정했었던 그 주요 구간들인데 여기서 계속 중요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이제 장악하려는 그런 어떤 매수와 매도의 힘겨루기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장대 음봉 떨어지면서 하방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라인인 59,000원에 이제 닿게 되니까 여기서 반등을 살짝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매수와 매도가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탈을 하니까 밑에서도 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이 경계선을 두고요. 그래서 이 59,000원을 이제 59,000원을 장악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어떤 싸움이 좀 중요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라인 위로 종가상 이런 식으로 올라타야 다시 한번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고 이제 64,100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종가상 장악을 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QR 찍고 오시게 되면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다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저와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어쨌든 지금 반등 나올 구간은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4% 정도 반등이 잘 나와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과 이런 시황들에 대한 커멘트도 제가 생각이 나게 되면은 이제 공부방에 잘 전달을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 찍고 오시면은 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D+1에 대한 어떤 매매로 염두를 해두고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D가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장이 D였고요. 이때 강했으니까 오늘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베팅도 좀 선호를 해서 요새 종가 베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어떤 종가 베팅 자리를 주게 되면은 종가 베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종가 베팅의 매력이 뭐냐면은 3시부터 3시 한 30분까지만 집중을 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날에 9시부터 9시 반까지 그러니까 대략 1시간 정도 뭐 1시간 정도만 이제 주식시장을 보시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0분 동안 이제 매수를 하고 다음 날 뭐 9시 반 전에 가지 않으면은 이제 자르는 그런 매매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꽤 괜찮은 효율을 내는 그런 매매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좀 자주 요새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도 제가 금요일장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종가 베팅에 대한 눌림목을 이제 주길래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로 이제 잡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잡아 들어갔었고 뭐 그런 평균 단가가 대략 여기 박스권의 뭐 중심값 정도 나오겠죠. 여기서 평균 단가가 평균 단가. 그래서 오전장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큰 슈팅이 나왔었는데 여기까지는 다 먹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러스 3% 구간에서 뭐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홀딩하고 목표가까지 뭐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주이기도 하고 요새 장세가 약간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끝까지는 홀딩을 잘 못했지만 이제 평균 단가 이 정도로 맞춰놓은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덜어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덜어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덜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봤던 어떤 목표가는 여기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 이 캔들, 이 슈팅이 나오자마자 이제 전량 익절에 대한 사인을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음봉 있죠. 아랫꼬리 음봉. 이게 당시에 어떤 무빙이었냐면은 지금은 아랫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지만 당시에는 이런 어떤 장대 음봉에 대한 형태로 1분 봉상 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꼬리를 달고 올려친 건데 이런 때는 사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눌림목에 대한 타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바라본 목표가까지만 익절을 하고 뭐 욕심 없이 내려놓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대략 7% 정도가 넘는 그런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감안하더라도 플러스 3에서 뭐 4% 정도 우리가 익절 값을 챙길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가 베팅에 대한 전략도 이제 하단에 QR 찍고 오셔서 받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TLB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 어떤 반도체에서 상승률로는 1등이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1등이었지만 거래 대금이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따로 볼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있던 주봉상의 어떤 저항대에 오늘 윗꼬리를 맞고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눌렀다가 돌파하게 되면 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LB는 여기서 기간적인 어떤 횡보를 거치고 나중에 돌파했을 때 보시면 조금 더 좋은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커멘트는 이제 저와 함께 공부방에서 더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테마도 오늘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은 G2 파워를 이제 비롯해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흐름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G2 파워 같은 경우에 뭐 끝까지 잘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BHI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장부터 이 종목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또 공부방에다가 미리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권유를 드렸었고, 권유라기보다는 제 관점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골드라인 이제 돌파 못하다가 돌파했을 때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매수의 근거로 삼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매수해서 여기까지가 대략 6%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3% 정도 구간에서 익절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파워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골드라인 이제 지지받고 돌아서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음봉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한 번 지지를 받았다라는 어떤 반증으로 잘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테마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가 상승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G2파워가 이제 하나의 주인공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강한 테마와 강한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중을 실을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일에 이제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오늘장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좀 2차 전지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이 어딘가를 찾기보다는 사실 바닥에서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는 이 시점이 어디인가 이거를 조금 더 포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뭐 지금 바닥일 수도 있고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 떨어지는 각도를 보시게 되면요. 약간 이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연착륙에 대한 이런 이 흐름은 조금 우리가 바닥에 대한 어떤 신호에 대한 반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앞에서 이 박스권의 상단을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를 여기서 이제 돌려내지 못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는 캔들이 머리 위에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거 이런 식으로 돌려내면 이 추세 뚫어내면 그때 이제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거다라고 이제 오늘 이제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도 다시 한번 이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돌파를 해줘야 될 중요 가격대는 이 정도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종목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바이오 섹터 흐름도 괜찮았는데 지수, 이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수는 이제 상승하는데 바이오주는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이제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5장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리가켄바이오나 하놀바이오파마, 뭐 알테오젠 이런 시장을 관통하는 좋은 재료가 있는 바이오 섹터 종목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5장에 이렇게 조금 한 템포 늦게 지수보다는 한 템포 늦게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며칠 전에 바이오주가 반도체 섹터에 비해서 좀 조정이 깊게 나왔을 때 제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수의 영향으로 빠질 때는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투매가 나올 때 이런 재료가 살아있는 좋은 종목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이제 관점들은 공부방에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D+1이라도 시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들 골드라인 기법을 통해 매일매일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어뒀으니까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집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혹은 샵 3772번 받는 이에 입력하시고 정진학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내용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자유롭게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이 이제 단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전문가님, 이 매매에 네. 있어서 남은 거래일 동안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식에 있어서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게 좋은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식 계좌에도 좋은 음식, 즉 좋은 종목을 먹이셔야 오른쪽 사진처럼 건강한 계좌로 나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종목과 좋은 차트를 공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1등주만을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1등주조차도 제 기준에 오지 않으면 따로 무리해서는 공략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한 종목만을 좀 공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주도주 단타를 매매를 하느냐 여쭤보신다면 제가 공략을 했던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때 따라 들어갔었고 이제 다음날 시초가 슈팅 때 10% 정도 익절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줬을 때 여기서 이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가지고 4% 정도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종가 베팅 타점이 왔을 때 다시 공략해가지고 4에서 이제 5% 정도 익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 보시면은 꽤나 이틀 동안 여러 번 매매할 수 있는 이런 타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강한 종목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 저와 함께 주도주를 요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R코드로 입장 방법 계속해서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50분 안에 스캔하시고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성함입니다. 정진학 이렇게 석자 남겨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 두 가지 방법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라인 기법이 뭔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문가님 기법에 관한 간략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골드라인 기법은 이제 단타랑 데이 트레이딩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법이고요. 골드라인을 우리가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제 세력의 방향성이 상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사용을 하시려면 기준봉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기준봉이란 무엇이냐면 일봉상 우리가 고가로 따졌을 때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을 저는 기준봉이다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3분봉상 이제 골드라인을 이런 식으로 돌파하게 되면은 우리의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일봉상의 어떤 기준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주가가 알파벳 N자를 그리고 있는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N자를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이 노란색 선 골드라인을 이제 지지받고 돌아 나갈 때 이런 데가 우리의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의 어떤 기대 수익 값을 가지고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이 끝나게 되면은 제가 QR 찍고 오시게 되면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받아가셔서 기준선으로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 문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50분 안에 서둘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기법을 가지고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을지 또 가장 궁금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들 준비를 해주셨는지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한 종목 정도 가지고 나와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미르라는 이 영상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기획하는 회사라는 거는 다들 익숙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넷플릭스와 어떤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한 그런 애니메이션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매출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토에이 애니메이션이라는 회사와도 협력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와 워너브라더스와도 협력을 해서 작품을 냈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 주봉상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앞에서 흘러내리고 있지만 여기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리려는 어떤 상방에 대한 추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봉을 가지고 비교를 했었을 때 피롭틱스와 굉장히 유사한 위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피롭틱스 23년 9월 달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급락 이후에 어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여기서 추세를 돌리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튜디오 미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급락 이후에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상방으로 치고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잘 빠를 것 같고요. 그래서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 여기 이후에 기간적인 추가적 횡보 이후에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위치가 지금의 어떤 스튜디오 미르의 위치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스튜디오 미르의 어떤 움직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4.9조밖에 안 터졌죠. 그래서 5조 이하로 터졌을 때는 진짜 매매할 종목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도 저 또한 매매를 많이 줄이는 편이고 그리고 비중도 많이 축소를 해서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장에서 조금 무리를 하시기보다는 약간은 내가 원하는 어떤 강한 종목과 강한 장세가 왔을 때 비중을 실어서 깔끔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별을 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코멘트는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또 어떤 아웃퍼폼을 보여줄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요. 지금 바로 QR코드 촬영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자료집도 무료로 PDF 파일로 드릴 거니까 자료집도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성함입니다. 세 글자 딱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 두 가지 방법 지금 바로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반등장 내일도 계속되길 바라면서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